결국에는 세상이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고, 거기에서 가장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 깃발 꼽는 외국인이 아니라 늘 왔다 갔다 도와주는 쉘파가 진정한 등반의 전문가인 것처럼, 기술에서는 저희가 쉘파처럼 세상의 최고 기술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들이 되고 싶어서 쉘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해서 쉘파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식물을 좋아하고요. 첫 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 집에는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옥상에 아버지가 식물을 좋아하셔가지고 품이 넘는 분재가 있어서 항상 거기 어릴 때 그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좀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크면서 항상 식물을 가꾸면서 보면 약간 위로를 주는 게 식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좀 다르게 리스판스 좀 느려요. 그러나 그것도 반려식물로서의 우리의 그 삶의 동반자 역할과 위로를, 그리고 서로 간에 상생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형태라서 너무 식물이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힘들어도 힘든 고비마다 좀 견딜 수 있는 또 버팀목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식량 안보 문제라든지, 안보라는 글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의 존재에 결부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은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작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농업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발아기부터 시작해서 성장기, 꽃을 필 때, 열매를 맺을 때 모든 다 일률적으로 같은 빛을 준다 그러면 식물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식물의 생장 단계마다 사람이 먹듯이 각각의 필요한 영양소들을 적절하게 줘서 식물이 좀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빛을 잎이 받아야 되잖아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잎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배 면적에 따라서 광을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잎들의 분포에 맞게 적절하게 보내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설계를 통해서, 그것도 저희가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시뮬레이터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이 균일하게 가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광량이 똑같이 유지된 상태로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구현해야지만이 한쪽에는 강해지고 한쪽에는 덜 가서 평균은 일정하다, 이러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잎은 면으로 받잖아요. 점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면에 일률적으로 평평하게 잘 뿌려주는 것이 좋은 거고, 만약에 한쪽에 강하게 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먹고 체하는 거랑 비슷해요. 식물도 그게 먹고 체하는 것처럼 한쪽에 광이 너무 모이게 되면 잎에서 그 부분만 이제 이상 발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식물은 반응이 빠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피노타입이라 그러는데, 그 식물의 형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수집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언제 넘겨주냐의 그런 어찌보면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한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식물 공장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 키우는 작물은 그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의 전환을 환경 제어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이 어떤 단계가 넘어가면 자기가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꽃을 지고 이제 수분을 하고, 이 단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프로그래밍해서 넣는 거예요. 식물한테 이때까지만 커라, 이때부터는 이제 꽃을 피워라, 이때부터는 너가 이제 노화가 되라, 이렇게 지점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우리 요구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줘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햇빛이 너무 강해, 우리는 선크림 발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햇빛 쪽의 UV대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근데 식물은 그렇게 햇빛이 강하면 자기가 선크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좋아. 그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기자기에서 발현되는 그런 작용들이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잘 키워서 어느 시점에서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서 식물한테 발현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여성분을 이제 2차 대사물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실험을 직접 하기 전에 미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모사를 하면 실험을 여러 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험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고 어떤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트라이얼 에러라고 하잖아요. 트라이얼 에러를 그 시뮬레이터라는 그런 모델이 대신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그 비용과 그다음에 연구의 방향성과 이런 것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들어가면 효율이 좋아지고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적절하게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그게 최적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개발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보급해서 성과를 낸 게 뭐냐면 환경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로 그 제초제를 쓰는 시기를 결정해 줘서 그러면 사용자가 시기가 알람으로 오게 되고 그 시기를 가지고 제초제를 살포함으로써 기존 대비 한 50% 제초제를 덜 쓰게 되는 제초제를 뭐 한 달에 한 번 쓰라 그러면 날짜 정해놓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하고 전혀 식물의 상태라든지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환경에 따라서 발현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 보면 문제를 찾아서 그걸 모델링해서 해결해 주니까 제초제를 그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산다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쓰더라도 생산품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거고 물론 적게 쓰는 게 타겟이죠. 적게 씀으로 인해서 이제 식물을 잘 키우면서 불구하고도 우리 먹거리 안정성이나 제초제 사용량을 줄여서 토양 안정을 쓸 수 있고 또 농민은 또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농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돈을 아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농약을 사람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에는 뿌리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도 아끼는 거예요. 모든 특허들이 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뭐랄까 이 특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특허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식물이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파장 조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 조합을 모니터링해서 태양이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이미 식물이 어떤 파장 조합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고 태양을 모니터링해서 태양이 지금 식물이 원하는 파장을 주지 못할 때 불필요한 파장을 필요 파장으로 바꿔주는 그런 지금 특허를 저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울 때에는 만약에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 없이 제로 에너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그냥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확성이라든지 품질을 높이는 상태에서 키울 수 있는 영역이라서 좀 그 특허가 만약에 상용화되고 시장에 뿌려지게 된다면 셀파 스페이스 이름이 좀 더 크게 회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발명가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어떤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창업가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에서 많이 주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창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전공이나 자기의 한정된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벽을 넘나드는 뭐랄까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력이란 것은 해봐야 하는 거니까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말로만 되는 건 아니라 뭐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꼭 만드시면 그 특허를 한번 구현하려고 노력해보고 구현한 것에 대한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또 그만큼 또 성장하는 거지 상상 속에 있는 특허는 특허가 아닙니다. 첫 소리에 배부를 수는 없고 처음에는 저도 뭐 특허를 제가 총 다 가진 게 15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부끄러운 특허들도 있어요. 물론 예. 그런데 이것이 특허도 자기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될 때 하나하나 가져가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특허지만 남들한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특허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본인의 그런 명성이나 뭐 재력에도 자산 모험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한 거고 한번 시작해보면 그 다음엔 또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나은 특허가 되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특허를 쓰면서 이제 시작을 해놓으면 사고가 바뀌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절대 제가 이때까지 경험으로는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술에 바로 누구처럼 막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세상을 바꿀 만한 특허를 만들 수는 없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종합적으로의 연결고리에서 어떤 값진 가치 있는 특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지식 강국,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통해 실현합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